반갑습니다. 상계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168페이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죠. 자, 체세포 안에 이제 염색체가 들어있었고, 이 염색체 안에 DNA가 들어있었고, DNA 안에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체세포 안에는 염색체가 몇 개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4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세포가 체세포인데, 이 생식세포만 제외하고 모두 체세포라고 했죠. 생식세포, 즉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난자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정자와 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체세포며, 그 체세포 안에는 46개가 들어있습니다. 염색체가. 그럼 이 정자와 난자에는 염색체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되고, 그 세포가 계속 분열하여서 이제 우리가 개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정자에는 23개, 난자에 23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야 만나서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포가 계속 체세포 분열을 해서 우리와 같은 개체가 됩니다. 자, PPT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남이석이죠. 남이석이고, 남이석 아빠입니다. 많이 닮았죠. 이렇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염색체를 아들에게 물려준 것을 알 수 있겠죠. 물론 어머니도 염색체를 물려줬습니다. 똑같이 23개씩 공평하게 반반씩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제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 쪽을 많이 닮았네요. 이 사람은 김동현이죠. 김동현도 아버지 쪽을 많이 닮았죠. 이렇게 막 부모님하고 엄청나게 많이 닮을 수도 있고, 뭐 전혀 닮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유전자가 이렇게 발현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죠. 이거는 이데오와 이데오 딸이죠. 역시 많이 닮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확실히 어쨌든 부모로부터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염색체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학습지에 봅시다. 상동 염색체. 체세포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2개씩 쌍으로 있는데, 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동 염색체. 지금 보면 모양과 크기가 비슷하죠.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상동 염색체입니다. 염색체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그림에서. 그림을 보고 염색체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염색체가 하나,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총 염색체 2개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염색체는 염색 분체 2개로 이루어져 있죠. 이 짝대기가 염색 분체라고 했었죠. 하나, 염색 분체 2개. 염색 분체는 서로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 져지네. 자, 그러면 이 염색체가 만약에 눈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라고 합시다. 자, 이 염색체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염색체입니다. 이 염색체는 아버지로부터, 오른쪽 염색체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염색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염색체들은 눈의 모양을 결정하는 염색체입니다. 그러면 이 염색 분체가 이런 눈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염색 분체도 눈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죠. 똑같아야 되죠. 왼쪽하고 오른쪽은 유전자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두 개의 염색 분체는. 자,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염색체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염색체입니다. 그러면 눈의 모양이 어떤 눈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잠시만요. 이런 눈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PPT가 좀 말썽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도 이 두 염색 분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동일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나는 어머니로부터 이런 유전자를 물려받고 아버지로부터 이런 눈의 모양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그럼 내 눈명은 어떻습니까? 그건 모르죠. 이 두 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엄마 닮을 수도 있고 아빠 닮을 수도 있고 뭐 두 개가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전혀 안 닮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뭐 확률은 있겠죠. 확률은 엄마를 닮은 확률이 더 크다든지, 그죠? 아니면 이런 눈 모양일 때는 뭐 아빠를 닮은 확률이 더 크다든지. 자, 그러면 이 염색체는 한 가지 유전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유전 정보만 더 볼까요? 만약에 털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유전자가. 그러면 여기에도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털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두 개는 어떻다? 똑같아야 됩니다. 유전자가.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갈색이면 이 유전자도 털 색깔이 갈색으로 나와야겠죠. 자, 이쪽에도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치에 털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검은색이네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검은색. 자,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가 되겠고, 두 개의 염색체 모양이 비슷하죠? 크기도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근데 색깔 약간 얘는 지금 보라색이고 얘는 약간 파란색인데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 색깔은 그냥 이 그림 만든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색깔 아무거나 색칠한 거기 때문에 색깔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 그림 보면 자, 이 그림을 보면 오른쪽이 아까 우리가 봤던 모양이죠. 오른쪽 염색체가 하나,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짝대기 한 개, 짝대기 하나 각각은 염색 분체라고 했죠. 시스터 크로매티드, 자매 염색 분체라고 하는데 유전 정보가 완전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자, 왼쪽 한번 봅시다. 왼쪽을 보게 되면
지금 그림이 조금 다르죠. 다른데 이 그림을 보고도 염색체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염색체 몇 개일까요? 맞습니다. 염색체 하나, 두 개. 염색체 두 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염색체 두 개, 이것도 염색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얘와 얘는 상동 염색체. 얘와 얘도 당연히 상동 염색체입니다. 모양과 크기가 비슷하죠. 상동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한 개는 누구로부터? 아빠로부터. 한 개는 누구로부터?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상동 염색체입니다. 이 상동 염색체가 각각 레플리케이션입니다. 복제를 하게 되면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오른쪽 같은 모양. 그래서 복제하기 전, 복제한 후 염색체 수는 서로 지금 그림을 보면 얘도 오른쪽도 두 개고 왼쪽도 두 개구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사람의 체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를 모두 나타낸 겁니다. 염색체가 1번에 지금 몇 개? 한 개, 두 개. 2번에 몇 개? 한 개, 두 개. 3번에 한 개, 두 개. 그래서 총 22번까지 하면 몇 개죠? 44개가 되겠죠. 44개고 남자라면 XY가 있어서 46개, 여자라면 XX가 있어서 46개. 그래서 XY 또는 XX가 됩니다. 마지막은. 그래서 이게 1번에 있는 염색체를 보면 선생님 지금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뭐 할 수도 있죠. 잘 보세요. 지금 1번부터 갈수록 쭉 번호대로 갈수록 크기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죠.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5번 같은 거 좀 비슷하죠. 크기가 16번도 크기 모양 비슷하죠. 그래서 크기와 모양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 이렇게 한 쌍의 염색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한 쌍 또 한 쌍,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그림이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 보면 1번 봅시다. 1번 보면 이게 1번의 염색체가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언뜻 보면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 한 개 같죠? 근데 잘 보면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지 않아요. 앞에 봅시다. 1번의 염색체 두 개죠? 이 염색체 각각은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죠. 어때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거 봅시다. 이 두 개는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각각 하나의 염색체입니다. 1번의 염색체 하나, 두 개. 2번도 하나, 두 개. 복제가 일어나기 전이죠. 복제가 일어나기 전. 자, 그래서 뭐 복제가 일어난다면 염색 분체가 두 개가 돼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하지만 아직 복제가 일어나기 전 모습은 이제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도 염색체 수는 1번에 하나, 둘, 2번에 하나, 둘 쭉쭉쭉 가서 22번까지 하면 23번까지 있네요. 23번까지 46개가 되겠죠. 근데 XX 여자가 되겠네요. 염색체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모식도인데 1번에 있는 염색체 두 개, 하나, 둘. 지금 띠가 있는 곳 위치가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눈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있으면 옆에 있는 염색체, 상동 염색체에도 뭐다? 눈의 모양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위치. 자, 그래서 마지막에 XY 남자, XX 여자. 엄밀히 따지면 XX 여자 같은 경우는 XX까지도 상동 염색체죠. 지금 똑같죠? 모양과 크기가. 근데 XY는 달라요. 크기가. 모양도 다르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XY는
엄밀히 따지면 상동 염색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럼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이 세포 하나 안에는 염색체가 몇 개가 있을까요? 자, 몇 개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3개 아니면 6개겠죠. 3개 아니면 6개 중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뭐 12개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몇 개입니까, 염색체? 네, 염색체 6개입니다. 6개. 6개. 노란 거 하나, 둘. 빨간 거 하나, 둘. 검은 거 하나, 둘. 그래서 노란 거 잘 보면 지금 이 노란 거 2개가 모양과 크기가 비슷하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 한 쌍. 빨간 거 상동 염색체 한 쌍. 까만 거 상동 염색체 한 쌍. 그래서 이 세포 안에는 지금 상동 염색체가 총 3쌍이 있고 염색체는 6개가 있습니다. 이 떨어져 있죠? 염색분체 아닙니다. 염색분체 2개 아닙니다. 염색분체 1개, 염색분체 1개, 염색체 1개, 염색체 1개. 자, 그러면 학습지 다시 보겠습니다. 생식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생물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데 이를 뭐라고 하죠? 생식이라고 한다. 생식이라고 한다. 동물은 몸에서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만들어 생식을 한다. 생식세포는 세포분열이 2번 연속해서 일어나 만들어지며 이 과정을 세포분열 또는 감수분열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아까 정자와 난자는 생식세포인데 이 생식세포는 염색체 수가 23개밖에 안 된댔죠, 각각. 체세포는 46개. 그러면 생식세포 분열을 해서 만들어진 이 생식세포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었죠. 그래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준다고 해서 감소한다고 해서 수가 감소한다 해서 감수분열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그 분열 과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